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2022년 여름방학 수학의 특강 관련해서 안내 드리려고 이 영상 찍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보면은 공부 열심히 했고요. 책도 열심히 썼고, 그 다음 교과서 번역도 해서 최근에 했습니다. 그 선행대 수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이게 수학과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고 거의 자연대랑 공대랑 요즘은 거의 필수로 듣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프리드버그라는 책이 가장 전 세계에서 권위 있는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한국어판을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슈타인 복수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복수해석학이라는 분야는 뭐 그렇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다른 전공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죠. 근데 아무튼 복수해석학이라는 분야에서 슈타인이라는 책이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책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티칭 경력은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한 20년 지도했기 때문에 진짜 깨알같이 다 적으면 아마 여기 다 찰 거예요. 그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근 한 3년 정도 주로 이제 수업했던 학부들 생각나는 거 대략 적어놨고요. 그럼 대전에는 작년부터 수업을 했고 그래서 2년 동안 수업한 학교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학생의 성적을 올리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어머니께서 말하시는 게 그거고. 자,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건 올해 1학년 학생이거든요. 올해 1학년 학생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러기 쉽지 않은데, 모두 100점을 맞았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는 작년 1학년 학생이에요. 작년 1학년 학생인데 수강 한 학기 만에 내신 4등급이 2등급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수학 내신 혼자 공부해 본 거예요. 그때 4등급이 나왔던 건데 저 만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2등급으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4등급이 2등급이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머니께서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 올 땐 되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많이 보이다가 학기 끝나고 나니까 태도가 확 바뀌고 신나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저한테 연락 온 거는 수학을 시험 본 거는 전부 2등한 것 같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보람차죠 이럴 때. 자, 그 다음 보면 요거는 서울에서 제가 지도한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3년 동안 제 수업 꾸준히 듣고 연세대 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나서 3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만나가지고 지도를 했었는데 그때 그 철부지 막 어떻게든 공부 안 하려고 몸을 베베고 막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튀려고 하던 그 학생 붙잡고서는 막 공부 한 해 만에 막 신랑해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치대를 갔으니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친구가 치대 갔다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내가 치과를 안심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찬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한 3년 정도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학생의 인생이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걸 보는 게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2학년 2학기를 준비할 때 유념할 점에서 있는데요. 이제는 학종과 수능 중에 분명히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돼서 내신 등급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는 경험적으로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는 굳히는 시기지 뒤집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절대평가하는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까지 3번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그 내신이 쭉 간다. 이제 와서 뒤집긴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 아이 지금 학생부 등급으로 이 등급으로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가능하면 그냥 행복한 거죠. B 등급 유지하면 될 거고요. 아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우리 아이 잠재력하고 지금 내신 등급하고 보면은 지금은 아쉽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과감하게 내신을 포기를 하고 학생부를 포기를 하고 수능을 가야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걸 권해요. 왜 그러냐면은 수능이라는 시험, 수능으로 정시로 대학을 뚫으려면 훨씬 힘들잖아요. 최저 등급 맞추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건데 그래서 정시로 대학 뚫으려면 1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준비해야 될 텐데 보통 학생들이 어떤 그 과오를 많이 범하냐면요. 학교에서는 계속 항상 학생부 중심으로 하니까 선생님들은 항상 무조건 뭐 3학년 때도 학생부 포기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해갖고 막 죽도 밥도 아니게 막 하다가 결국
재수하게 되고 재수하는 순간 이제 그 비교과는 다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교과 막 선생님들이 막뭐 비교과를 잘하면 교과 좀 안 좋아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학생들 희망 고문하는데 희망 고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딱 내신하는 순간 그 내가 비교과에 충성했던 건 다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비교과에 쏟아부을 시간을 그냥 공부에 투자를 했으면은 수능으로 대학 갔을 텐데 괜히 죽도 받고 하는 게 애매하게 에너지를 분산하는 바람에 1년 더 수능 공부해야 되는 그런 비극들이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딱 판단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칼조절을 해버리고 그냥 수능에 올인하고 자, 내신하고 수능 중에 겹쳐지는 과목은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내신은 어떤 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수능하고 관련이 없다. 이거는 내신 등급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수능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다. 그럼 과감 잘라버리고 비교과도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강력히 권하고 싶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학교 분위기 그 대세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등급이 잘 안 나왔다. 등급이 잘 안 나왔다면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등급이 잘 나오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처럼.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수능 선택 과목 선택하는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도 경향이 드러났는데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제 미적분, 기하, 확통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1컷이 83점이 나왔고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89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수투는 공통으로 하고 이제 7문제가 이 3개가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기하는 거의 선택 안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는 이과는 미적분 선택하는 거고 문과는 확통 선택하는 건데요. 83점, 89점 이렇게 나왔다. 그럼 89점 컷이 높은 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보면은 89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89점을 맞아야 간신히 1등급 뜬다는 소리죠, 이 얘기는. 근데 내가 똑같은 실력인데 미적분 선택하면 83점만 맞아도 1등급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6점의 페널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90점 넘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92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받는 표준 점수랑 확통을 선택한 학생이 받는 표준 점수랑 차이가 한 10점쯤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한 페널티가 되거든요, 정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대치동에서도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미적분을 선택하는 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향이 이제 전국적으로 점점 퍼져나갈 거예요. 그럼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 2학기 때 문과라서 내신 때 확통을 선택을 항상 하더라도 3학년 때 선택 과목은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요새는 이제 올해는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기하 선택하는 게 꿀과목이라는 말이 듣는데 어떤 말인가요? 아닙니다.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기하는 1컷이 84점이었고 뭐 1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뭐 별 차이 없나요? 할 수 있는데 기하가 좀 선택 과목 나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그러니까 막 이게 그러니까 입체도형 다루는 거거든요. 뭐 얘랑 이동 각이 몇 도야 이럴 때 딱 보면 딱 봐도 90도 뭐 이런 감각이 있다. 그럼 기하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근데 별로 그냥 어떤 기하적인 감각이 그냥 평범한데 근데 그냥 미적분의 내용이 많다 그래서 미적분 하기 싫다고 기하 선택하면은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미적분 선택하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약간 얘기가 길어졌는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수투란 과목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수투는 선행 과목은 수상과 수하만 하면 됩니다.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름만 수 1, 2니까 얘랑 되게 연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얘랑은 별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관이 없다. 수원을 빵점을 맞았어도 수투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그다음 학교에 따라서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요.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1년 내내 배우는 학교도 있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얘는 일반 선택입니다. 일반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또 박터지게 경쟁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진로 선택이 되면은 기하는 진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하는 이거 굉장히 쉽게 시험 내죠. 그러니까 A, B, C, D 그냥 절대평가로 하는 건데 90점만 나오면 A 주는 거라서 시험 굉장히 쉽게 내는 경향이 있죠. 기하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보면은 문이과 구분 없이 성적을 산출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4년쯤 전에는 이제 2학년부터는 문과 따로 이과 따로 하니까 문과를 가게 되면은 1학년 때보다 등급이 조금 잘 나오거든요. 반면 이과를 가게 되면 등급이 조금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갑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그 다음 보면은 다항 함수를 미분 적분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럼 이제 수표랑 연관 있는 값이 뭐냐?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은 뭐냐면은 얘가 미적분이면은 미적분의 차이가 뭔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루는 함수가 좀 달라지고 조금 더 복잡한 함수를 미분 적분하는 방법을 다룬다. 그게 미적분이라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제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를 연달아 가르치는 거 좀 제법 있어요. 그래서 동생 가르치다가 동생이 막 김수업 쌤 수업 강추해갖고 형 가르친 경우 많았고요. 반대로 형 잘 가르쳐서 졸업 잘 시키고 그 다음 동생 넘겨가는 경우도 있었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요거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머니와 아이의 어떤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요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의 약점이 잘 보이겠죠. 요거만 꼭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막 얘기를 하면 야, 요걸 이렇게 하고 요걸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을 들었겠지만 이제 다 컸죠. 인격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행복 추구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제 독립된 인격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말 안 듣습니다. 엄마가 뭘 한다 그래 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잔소리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다이렉트하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형식 때문에 그냥 싸움만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햇볕 정책을 한다. 그래서 좀 학생을 살살 이렇게 꼬드기면서 그러니까 학생 입장을 먼저 듣고 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학생이 얘기하면 그래 너의 그런 특수성 얘기한다. 그래 뭐 그건 이런 건 내가 고려를 할게. 근데 내가 다른 요소들 요런 걸 경험적으로 보면은 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딱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끝이 아니고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꾸 두 번, 세 번 말해야 그제서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순간에 짜잔하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한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편히 질문할 수 있는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 안 해도 되면은 그냥 인강 다 들으면 되겠죠. 뭐하러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강의 듣겠습니까? 현장 강의 듣는 게 뭐냐면은 결국 수업 들을 때는 알 것 같아. 근데 내가 문제를 푸니까 모르겠어. 그럼 왜 모르겠는지도 모를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얘기해 보면서 네가 이런 걸 몰랐던 거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되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쌍방향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처음 보면 이제 처음 선생님이니까 낯설고 무섭고 막 이래갖고 저한테 질문 편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질문을 끌어내는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하고 이제 유대감을 형성을 해서 이제 학생이 안심을 하고 만든 거죠. 이제 내가 진짜 모른다고 해도 솔직하게 말을 해도 이 선생님 날 무시하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줘서 학생이 안심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을 열고 본인이 모르는 걸 확 쏟아냅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잘 해결을 해나가면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시너지가 팍팍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적 오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수업 스타일이 맹장이라기보다는 덕장입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잖아요. 저는 주로 햇볕 정책을 하는 사람이다. 강경파가 아니다라는 건데 근데 또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또 그거를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좀 약간 또 돌변해서 한번 따끔하고 혼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싶은 거는 어떤 정도냐면은 숙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숙제인데 숙제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학생도 아니고. 뭐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해왔어. 숙제를 안 해왔는데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클리닉 시간에 숙제용 걸 질문을 하는 시간인데 숙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부득이 넌 이 시간에 숙제를 해야겠는데 숙제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잠깐 딴 학생들 봐주다 다시 보니까 졸고 있어. 뭐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게 이제 한 번, 두 번, 뭐 한 번 갖고만 그러지 않고 몇 번 봤을 때 학생이 좀 얘가 지금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 그럼 그때는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그냥 벼락을 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한테 먼저 한번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러이러해서 제가 한번 따끔한 혼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한번 양해를 구한 다음에 혼을 낼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혼을 냈다고 하면은 학생이 삐지잖아요. 삐져갖고 이제 입이 대빨 나와서 이제 집에 가서 수업 안 듣는다고 선생님 별로라고 뭐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머니께서 중심 잡아주셔야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쯤 됐으면 이제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이런 거 그리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보면은 저는 성취도 관련해서 문자 드린 것보다는 좀 전화를 하는 거를 좀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해갖고 선생님에 따라서 시험 공부에 딱 뭐 몇 시간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갖고 그 뭐 아이 점수 몇 점, 평균 점수 몇 점, 상위 50% 점수 몇 점에서 문자를 딱 보내주신 경우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보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보내면 분명히 싸운다거든요. 야, 너는 상위 50% 점수 정도는 상위 50% 평균 정도 나와야지. 너 지금 이렇게 돼서 되겠어?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 이제 또 막 나 지금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 또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딱 문자 하나 딱 보내고 나몰라라 할 수가 없어서 그 만약에 문자를 보내게 되면 그 뒤에 설명을 막 붙잖아요. 지금 아무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행동 특성이 있고 그 제가 지금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걸 막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매 시간 매 아이마다 적어서 보내려고 했더니 기절하겠더라고요. 쓰러질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제가 관찰한 학생 특성은 충분히 축적이 돼서 뭔가 말씀드릴 게 있다 하면 아마 전화를 한 번씩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마음 편히 저한테 전화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전화번호 띄워드렸죠. 거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밤 한 11시, 12시에 전화 주셔도 돼요. 어차피 저 야행성이라서 그 시간에 잘 깨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마음 편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숙제는 일주일에 150문제 정도 줍니다. 그 학생 실력 고려해서 맞춤으로 준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 똑같은 숙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이제 판단을 해봐서 얘가 좀 잘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내신 기출 단원별로 분류한 거 바로 주고 풀기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간 난이도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 난이도 숙제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좀 기초권이다.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걸로 또 주는 거고, 상중하 난이도별로 다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유형이 약하다. 그럼 그것만 또 뽑아다 또 줍니다. 뭐 다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맞춤으로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토요일 오전 9시 반, 1시, 12시 반,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 그래서 토일 붙이는 것보다 토월 하면은 조금 이제 이틀 텀이 있으니까 수업 효과가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토일에만 대전에 있다가 이번에는 월요일 하루 더 대전에 있게 됐습니다. 투에 더 애착이 가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수업 1시간 무료 클리닉은 그러니까 토요일은 아니고 토요일은 제가 1시에 또 바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하는데 이게 꼭 딱 1시간이 아니고 뭐 하다 보면 뭐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그 열정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간대 저를 자꾸 뜯어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를 자꾸 귀찮게 하면서 하나로 더 배워가려고 공격적으로 덤벼야 되는 거죠. 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성적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모습을 학생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다음 뭐 예상진은 이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중간고사 범위, 뭐 기말고사 범위 대략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1학기 때 이미 지금 절반 정도 수투를 나간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 이거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왜 좀 약간 아까운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데요. 뭐 개념 설명 한 번 더 듣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제가 만약에 1학기 때 이만큼을 나갔다고 하면 제가 숙제를 좀 어려운 걸로 줄 거예요. 어차피 수투라는 과목이 수능에서 그러니까 필수로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원 수투는 어차피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과목이라서 여기 숙제를 좀 어렵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맞춰서 제가 처음 숙제 쉬운 걸로 줄 테니까. 그러니까 처음 나가도 괜찮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절반 했어도 괜찮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스무스하게 운영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건 이제 제 수업 철학 관련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머니들 중에 이제 학원을 심하게 간을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명 싹 들어보고, 나 이거 알아. 이래갖고 와서 이제 저하고 이제 뭐 얘기하는데 선생님 이거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스무고개를 싹 해보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제가 한 20년 가르쳐 봤는데 모르겠으니까 알죠.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죠. 제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어머니는 티 안 나게 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다 눈치를 챕니다. 이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런 식으로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렇게 학원을 심하게 간을 보면은 아이한테도 그 태도가 물들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오냐면 처음 수업으로 오면은 이게 학생이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오디션 심사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자 설명해봐. 네가 얼마나 잘 설명하지 내가 한번 들어는 드릴게.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뭔가 쏙 들어가고 흡수되는 느낌이 아니라 띠용하고 이게 튕겨나가는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업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제 좀 그렇죠. 그럼 이제 꽝이다 꽝.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빠르고 즉각적인 걸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빠르고 즉각적인 거는 담배나 술이나 마약처럼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 몸에 좋은 건 어떠냐면 한두 번 하면 티가 안 납니다. 힘들기만 하고.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식단 관리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그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카이캐슬에서 나와갖고 굉장히 유행을 한 대사죠. 그거 보면은 절대 그 말을 따르면 안 될거 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안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걸 듣고 판단을 해보세요. 어머니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선생님이 좀 믿음이 간다. 그럼 믿고 보내주시고요. 아니다. 믿음이 안 간다. 그럼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거 서운하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맡기실 거면 좀 전적으로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의심스럽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쓰려거든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불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중개사를 하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지불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김우석 저 평범하더라. 그러니까 뭐 굉장히 특별한 줄 알았는데 평범해서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맛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을 갔어. 밥 먹으러 갔는데요. 딱 어떤 맛집을 딱 먹으면 어우 따단하면서 바바바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막 이러면서 막 쫙 빠져드는 그런 맛집도 있겠죠. 근데 어떤 맛집도 있냐면요. 그러니까 뭐 1시간 기다려서 들어갔어. 한 입 딱 먹었는데 먹을만한데 이게 그렇게 1시간 기다려서 먹을만한가? 이 더위에 내가 이러고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야 되나 하면서 뭐 그런 맛집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먹으면 평범하다. 이거 이러고. 근데 이제 그런 맛집 중에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이제 밥 먹고 나서 봤더니 이게 나중에 한 몇 시간 지나고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안 부대끼고 소화도 잘 되고 좀 다른데 뭐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밤에 갑자기 그 맛이 생각나는 거고 맛있었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생각나서 또 줄 짧을 때 어떻게 가서 또 먹어보고 한 2번, 3번 먹다 보니까 그 맛이 중독이 되면서 이제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자보다는 그냥 딱 먹었을 때 짜잔하면서 막 바뀌는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볼수록 매력인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업할 때 되게 평범하게 수업을 할 겁니다. 특별하게 수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포석들을 계속 놓을 거고요. 그 포석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태산만한 피라미드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바뀌는 걸 기대하시기보다는 6개월 후에 크게 바뀌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 있고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어렵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퀴즈를 봤더니 유퀴즈에서 직장인 속마음 해갖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했더니 진심하고서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뭐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듣고 또 그거 유퀴즈 보셨으면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게 어머니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거 아니니까 진짜 마음 편히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